닥터 프렌즈를 보시나 봐요. 오, 이렇게 써있네요. 원래 여기다. 그렇다고 드럼에 나오면 어떡해. 오진생 바보 뭐 이런. 신하균 배우님이 연기한 이시준 교수님 방입니다. 이시준 교수님의 성격이 드러나시는 건가요, 이 방이? 심지어 농구를 좋아하시네? 두 분도 농구부였잖아요. 저도 농구부긴 했는데. 언제 같이 농구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딱 이시준 교수님 봤을 때 뭘까요? 가드 포지션 가드? 같은데? 가드? 약간 송태섭 와, 느낌 근데 나는데요? 23번. 팔에 근육이 있으시네. 그러니까 근육이 굉장히. 보통 23번 에이스들이 가져가지 않나요? 그러네. 왜 이렇게 모래시계가 많을까요, 이 교수님 방에? 그러게요. 성격을 드러내는 그런 장치인가? 모래시계가 3개나 있는데? 그러네. 본인이 생각할 시간에 어떤 리밋을 두고 어떤 고민을 하는 건가? 이게 책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하네요. 정신과 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정말. 보면은 뭐 해부도 있고. 아산의학상도 받으셨네? 아산의학상 받으셨나요? 아산의학상을 받으셨어. 그러네. 아산의학상을 받으셨어. 아산의학상을 받으셨네. 심지어 진짜 아산병원에서 상을 받으셨네. 논문도 많이 내셨네요. 쓰시고 논문도 많이 보시고. 교수님 방에 보통 어떤 일로 오셔요? 좋은 일? 아니면 주로? 반반이죠. 상의 드리러 갈 때도 있고 논문에 발표 같은 거 이제 검수 받거나. 주로 뭐 논문이나 학회 발표 때문에 그쵸. 오면은 이제 중간 점검 받죠. 네. 교수님 방에 가는 게 전 또 썩 좋았던 기억은 없어요. 보통 웬만한 커뮤니케이션을 의국 오셔서 하거나 전화로 하는데 교수님이 직접 방까지 불렀다. 논문 된 거 가져와라. 그리고 뭐 약간 이런 느낌. 왜 메일 보내면 단문이 이렇게 느려? 어디까지 했어?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일이라는 게 이제 교수님이 언제 보자 그러면 그게 딱 리밋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굉장히 스트레스 풀한 그 전날을 보내게 되죠. 그냥 막 쓰느라. 장난 아니죠. 여기 보시면 이 전문의 자격증 아주 제 거랑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2003년도에 전문의 자격증을 따셨고 2007년에 이렇게 의사 자격증이 의사가 된 다음에 전문의가 돼야 되는데 2007년에 의사 되고 2003년에 이거는 뭐 이거는 헷갈릴 어떻게 수 하지? 있지. 헷갈릴 수 있지. 논문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 뭐. 전문의 넘도 조실 수도 있죠 학생 때. 너무 잘한다. 역시 농구부라 그런지 농구를 농구를 이렇게 써. 인동혁 교수님 방으로 가볼까요? 인동혁 교수님. 예. 교수님 안 계시니까 잠깐 들어가 볼까요? 계시면 절대 안 되는데. 네, 교수님 집에 가셨어. 오, 야, 너무 여기는 방이 굉장히 깔끔하네요. 페이노 배우님이 연기한 인동혁 교수님 여기도 역시 정신과에 대한 책들이 많네요. 네. 확실히 이시준 교수님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돈된 느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뭔가 상패 이런 게 많아. 뭔가 이런 거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이시준 교수님 학술상도 구석에 박혀 있고 책에 묻혀 있었는데 그리고 막 칠판이 보였잖아요. 상이나 이런 걸 중요하고 과시한다, 보여주고 싶다 이런 부분이 좀 있으실 아까 것 같아요. 보면은 이신준 교수님 2003년에 전문의 따셨거든요. 예. 2009년에 따셨네. 근데 둘이 친구네. 성격이 좋으시네. 6년 차이나 나는데 친구로 이제 하네요. 이런 진료실이면 일을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연구실이면 너무 좋죠. 이런 이렇게 연구실 가질 수 있으면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이렇게 넓고. 변화가 딱 해서 보통 체프 있니? 그래. 논문 좀 가져와봐.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너 빨리 왔네. 네네네. 논문은? 그거 가져와야지. 그거 빈손 오면 어떡해. 제가 오늘 밤까지 해가지고 그 교수님 이메일로. 아니 나 지금 오늘 나 늦게까지 있을 테니까 이메일 말고 그냥 가져와.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너 빨리 해야 내가 집에 간다. 네네. 그 새로 들어온 애 걔는 이낙준인가? 걔 1년차 걔는 어떠니? 그 친구요 열심히는 하는데 열심히만 하더라고요. 뭐 딴 데 관심 있는 것 같던데? 뭐 걔가 요새 뭐 너튜브 한다고 그러던가. 환자들 걔 이름 얘기하고 난리야. 왜요? 뭐 봤다고. 그래요? 근데
1년차가 뭘 아나? 그 채널 이름이 뭐야? 정신과 친구들인가? 근데 구독자 좀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한번 나가봐야겠어. 교수님께서 직접요? 그래야 뭐 내가 지도를 해줘야 되니까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내가 한번 나가고 지금 연락해가지고 그러면은 연락 받고 왔습니다. 오늘 나오신다고? 저 교수님 나오시면 너무 그런 좋죠. 활동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아직 배워가는 단계잖아. 네. 에비던스 중요하네요.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런 것 좀 하고. 근데 이런 게 그건 옛날 사람들 진짜 꼰대 그런 말은 사실 우리 같은 아니, 저희는 뭐 너무 가깝고 교수님, 좋죠, 저희는 교수님. 예. 다르죠. 그래.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고장난 마음이죠. 어떤 병이든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면 그건 병이 아니거든요. 당신의 마음을 수선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닥터 프렌즈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선곡은 이지의 응급실. 너무 믹싱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 디제잉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약간 발라드 아니고 이제 EDM 아니야? 저희가 팟캐스트 데뷔를 하게 됐어요. 헬프님들도 팟캐스트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유튜브로 먼저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특별하게 이 스튜디오를 빌려주셨어요. 은광병원의 이시준 교수님이 그러니까 사실 유튜브에서는 닥터 프렌즈지만 팟캐스트는 영원수성공이거든요. 예, 저희 채널 이름이 영원수성공이에요. 저희는 따로 팟캐스트 스튜디오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수준 교수님 집에서 네. 지금 잠깐 농구하러 가신다고 잠깐 나가셨어요. 이수준 교수님이랑 뭐 나중에 합방도 하고 닥터 프렌즈 유튜브도 나오시고 저희가 유튜브로 도와드리면 이수준 교수님은 팟캐스트로 네. 저희를 좀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마이크가 또 되게 좋네요. ASMR도 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수준 교수님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잘 자요. 이런 거 하신다고. 네. 여기 이렇게 막 사연들이 있어서 뽑아서 사연들을 좀 읽어주시는 것 같아요. 항상 따뜻하게 사연들을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저희랑 비슷하게 이수준 교수님은 팟캐스트로 사연들을 읽어주시고 소통하고 정신과를 가지 못하는 또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상담을 해주시고 저희는 유튜브로만 하다가 또 그 좋은 목소리를 왜 낭비하냐 이수준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못 들었는데, 나는 못 들었는데. 요준 선생님 들으셨나 보네. 이낙준 선생님 뭐 사연 한번 읽어주시죠. 이렇게 갑자기? 루시엘라 씨는 이제 굉장히 성공한 직장인이신데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가 좀 미운 것 같고 아이가 나를 일부러 괴롭히는 것 같고 그런 사연을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우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후 우울감은 많이들 느끼세요. 임신을 하고 여러 가지 호르몬의 영향도 있고 아이를 낳고 나서 갑작스럽게 육아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일을 어쨌든 좀 쉬셔야 되니까 경력 단절에 대한 어떤 걱정 첫 아이라고 하면서 아무리 뭐 준비를 하고 도움을 받는다 해도 난생 처음 해보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그런 산후 우울감에서 나중에는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울감은 치료가 없이도 좋아지는 게 특징이라면 산후 우울증은 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나 아이를 위해서나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되고 내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왜 우울하지? 죄책감이나 자책하실 필요 없이 이거는 걸릴 수도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일단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거든요. 우창훈 선생님은 요즘 뭐 고민은 없으세요? 우리 팟캐스트로 얘기하실 만한 고민? 저는 요새 특별한 고민은 없고요. 마음 편하다? 편해요. 너무 좋지. 특별한 뭐. 고민은 없고요.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친구들은 많아요. 어떤 거요? 젊은 친구 중에 요새 그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제 사촌 동생도 이제 막 대학을 이제 가는 친구가 있는데 처음에 대학을 갔는데 입학식도 없고 동기들도 못 만나고 온라인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네 생활이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집에만 있고 자기는 이제 고생했고 고3 때 다른 뭔가 대학 생활, 새로운 생활을 많이 기대했는데 그런 게 없이 이렇게 너무 달라져 있는 생활을 하면서 언제까지 지속될 건지 아예 바뀌어버린 건 아닌지 기대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싶고 뭔가 그런 도전하고 그렇지.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좌절감도 갖고 나의 어떤 이 대학 생활을 어떻게 잘 해야 될지를 아직은 이제 이 길을 걸어가 본 사람도 없는 거잖아요. 막막함, 답답함 그런 거를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불가피하게 진짜 우리가 좀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좀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문가요? 제 사촌 동생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빨리 좋아지면 좋겠다. 예, 뭐 닥터 프렌즈 많이 보시고 유튜브 많이 봐라. 유튜브 많이 보고 팟캐스트 저희도 진짜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네, 사연을 읽어주고 이야기 나누는 게
근데 막 실제로는 댓글들이나 채팅도 보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하면 더 좋을 것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같아요. 네, 얼굴을 보이진 않지만 오늘 저희가 라디오 하고 왔는데 또 재밌었잖아요. 아, 라디오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문 선생님이 라디오가 자기한테 너무 잘 맞고 재밌다 그럴 때 쟤는 좀 특별하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해보니까는 나한테도 잘 맞는 것 같다. 재밌죠? 되게 재밌죠? 되게 재밌어요.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 것 같아요. 막 실시간으로 이거 뜨고 막 라디오가 주는 또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영상과 달리 저희도 진짜 이 팟캐스트 한번 고려를 해볼까요? 네. 디렉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유튜브를 그러면 뭐 유튜브만 해야죠. 예. 정신건강을 저는 이렇게 다루는 드라마가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좋고요. 또 바람이 생겼어요. 저는 어떤? 내과 의사. 아, 내과는 제가 지금 소설 쓰고 있으니까요. 네. 그거 제가- 드라마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네. 될 것 같고. 저는 정신과 의사가 주인공으로 나온 이런 드라마가 어떻게 보면 시대의 어떤 요구에 부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되게 많이 필요한 시점이고. 영혼수송공 제작진 분들이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세트장도 보여주시고 저희도 지나다니면서 어린아이처럼 신기하게 막 열어보고 뒤져보고 막 이랬는데 드라마 하나 만들 때 정말 많은 제작진 배우분들이 정말 이거 세심한 거 하나하나 신경 쓰는 게 너무 이렇게까지 하는 줄은 진-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방 진짜 좋아요. 진짜 깜짝 놀라요. 우리는 누구나 어떤 일상에서 마음이 아플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게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문데 드라마에서 얘기한 것처럼 힘들고 아프다는 걸 인정하고 이거는 미친 게 아니라 아픈 거다. 이 드라마가 어떻게 보면 그런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대합니다, 정말. 닥터 프렌즈의 팟캐스트 오늘 마칩니다. 첫 방이자 막방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 팟캐스트 방송. 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